아들이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졌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집까지 팔아 아들을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 집까지 팔면 우린 어디서 살아요? 라며 결사 반대하고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것이라며 원망하는데 그날 밤 며느리는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숨겨둔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용한 노년을 보내던 시어머니 강선희 여사의 작은 빌라에 폭풍이 몰아친 것은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철민이 마치 세상 모든 시름을 짊어진 사람처럼 헬쑥한 얼굴로 찾아왔기 때문이죠. 선희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철민아. 이게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선희 여사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아들. 철민은 대답 대신 퍽 소리를 내며 어머니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서럽게 울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아들 철민의 이야기는 처참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야심차게 시작했던 작은 무역 사업이 거래처의 연쇄부도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너덜너덜해진 독촉장 몇 개를 꺼내 보이며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고 울부짖었죠. 아들의 처절한 눈물 앞에서 선희 여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금지옥엽처럼 키운 그녀 인생의 전부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퇴근하여 이 광경을 목격한 며느리 혜진의 얼굴에 날카로운 의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연기가 어딘가 과장되고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죠. 하지만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에 눈이 먼 선희 여사는 며느리의 그 미묘한 표정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열하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아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선희 여사는 무언가 대단한 결심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혜진을 돌아보며 마치 온 세상을 구원이라도 할 사람처럼 선언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가. 이 집이 있지 않니? 내 평생을 모아 장만한 이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우리 아들 살려낼 것이다. 이 어미만 믿어라. 그것은 아들을 구원하려는 위대한 모성애의 발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혜진의 귀에는 곧 닥쳐올 또 다른 비극을 알리는 파멸의 서곡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거짓 눈물과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이 만들어낼 끔찍한 미래를 예감하며 차갑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 여사는 어젯밤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빌라를 급매물로 내놓아 달라고 부탁했죠. 사장님, 제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더라도 최대한 빨리 좀 팔아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자신의 보금자리보다 벼랑 끝에 선 아들의 목숨이 그녀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 혜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혜진은 퇴근 후 시어머니의 앞에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이성적이고 차분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 그 사람 사업 빚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당장 집을 파는 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에요. 이 집까지 팔면 어머님은 어디서 사실 거며 저희는 또 어디로 가요? 하지만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선희
여사에게 며느리의 합리적인 조언은 그저 이기적인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럼 내 남편이 빚더미에 올라 길거리에 나앉아도 너는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말이냐? 내 서방보다 이 집구석이 더 중요하다는 게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혜진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선희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며느리를 향한 깊은 배신감과 원망이 가득했죠. 됐다. 너랑은 더 이상 할 말 없다. 내 아들은 내가 구해. 그러니 너는 더 이상 내 일에 끼어들지 말 거라. 시어머니의 완고한 태도 앞에서 혜진은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대화로는 시어머니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결국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시어머니가 전화했던 부동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방금 어머님이 내놓으신 빌라 며느리인데요. 그 집, 지금 저희 남편이랑 재산 분쟁 중이라 함부로 팔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제 동의 없이는 절대 거래 진행하지 마세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 생기면 사장님도 곤란해지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독한 며느리가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불효가 될지라도 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며 그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으로부터 사모님, 며느님이 집을 팔지 말라고 해서 거래를 진행할 수가 없겠네요 라는 전화를 받은 선희 여사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서 며느리가 그런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배신감에 휩싸인 그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며느리 혜진을 현관문 앞에서부터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내 아들이 죽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내 앞길을 막을 수가 있어. 그녀는 혜진의 어깨를 밀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독한 것, 피도 눈물도 없는 것,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인 게 평생의 한이다. 하지만 혜진은 시어머니의 비난에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차가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녀의 그런 태도는 선희 여사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희 여사는 며느리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밥상을 차려줘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철민에게만 전화를 걸어 저 독한 것 때문에 집을 팔 수가 없게 됐다. 내 마누라가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며 눈물로 하소연하기 바빴죠. 철민은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혜진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하시는데 당신은 마음도 안 아파?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쓰러지시면 책임질 거야? 그는 교묘하게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며 그녀를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며느리로 몰아갔습니다. 고립은 집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선희 여사는 동네 시장에 갈 때마다 마주치는 이웃들을 붙잡고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독한지 아들 빚 갚아주려는 걸 막아서지 뭐야. 재산 뺏길까봐 그러는 거겠지.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무서워.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혜진은 동네에서 재산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을 등진. 악독한 며느리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죠. 하지만 혜진은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너지면 이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지 않은 채 홀로 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굳게 닫힌 입술과 차가운 표정. 뒤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의심과 가정을 지키려는 처절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그 순간을요. 그렇게 숨막히는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문득 시어머니 방에서 나는 희미한 삐걱거림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 철민은 어머니가 걱정된다며 시어머니 방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죠. 하지만 혜진은 그 행동이 순수한 효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방문 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남편 철민은 자지 않고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자개 장롱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롱은 시어머니가 시집 올 때 해온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가구였습니다. 지금은 철민이 자신의 철 지난 옷가지나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넣어두는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었죠. 철민은 장롱의 가장 아래 칸을 열고 바닥에 깔린 낡은 장판지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마룻바닥 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확인하고는 다시 제자리에 넣고 장판지를 덮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매우 은밀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 안에 대체 뭘 숨겨둔 거지? 혜진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두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그 낡은 자개 장롱으로 향했죠.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장롱의 아래 칸을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남편의 낡은 옷가지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옷들을 모두 밖으로 꺼낸 뒤 어젯밤 남편이 했던 것처럼 바닥에 장판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정교하게 파여진 작은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비닐에 쌓인 낯선 통장 한 개와 서류 뭉치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예금주는 남편 박철민이 맞았지만 혜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의 두 번째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이 들어 있었고 거래 내역에는 최근 몇 달간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명품관, 골프장 등에서 거액을 사용한 기록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사람의 씀씀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혜진의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함께 들어있던 서류 뭉치를 확인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곳에는 남편 철민과 낯선 여자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동업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의 내용은 혜진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킬 만큼 끔찍하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혜진은 숨을 멈춘 채 손에 든 계약서의 내용을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남편 철민과 김미영이라는 낯선 여자가 맺은 카페 창업 동업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단순한 동업 계약이 아니었죠. 그것은 아내인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고 어머니의 마지막 재산까지 갈취하려는 치밀하고도 추악한 범죄 계획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1조 박철민 갑은 모친 강선희 명의의 빌라를 조속히 매각하여 창업, 자금 3억 원을 현금으로 확보한다. 제2조 김미영을은 창업 자금의 공동 투자자로서 카페 운영의 모든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제3조 카페 오픈 후 1년 이내에 박철민 갑이 배우자 오해진병과 이혼 절차를 완료할 시 갑과 을은 즉시 혼인 관계를 맺고 카페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등기한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도 수억 원의 빚도 아들의 처절한 눈물도 전부 어머니의 집을 팔아 내 연녀와 새로운 살림을 차리기 위한 끔찍한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들어있던 다른 서류들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보러 다녔던 신혼집 아파트의 가계약서, 그리고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 카탈로그까지. 그들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어머니가 집을 팔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배신감. 그 한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과 혐오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지난 몇 주간 시어머니에게 독한 것이라 손가락질 당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파렴치한 며느리로 낙인 찍히며 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남편이라는 작자는 자신의 등 뒤에서 저런 추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상 시작. 혜진의 머릿속으로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달 전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철민과 내연녀 김미영. 철민은 우리 엄마 아들밖에 모르는 분이라 내가 눈물 한 번 흘리면 바로 집 팔아줄 거야. 걱정 마. 라며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습니다. 김미영은 그의 말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철민이 선물한 명품 가방을 고쳐 맸습니다. 또 다른 장면. 며칠 전 혜진이 시어머니와 다투던 날. 철민은 혜진에게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며 화를 냈지만 방으로 들어와서는 김미영에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 마누라가 알아서 악역해주는 중이라는 문자를 보내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상 끝.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자 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서와 통장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배신을 증명할 증거이자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믿음을 깨부술 망치이며 이 지옥 같은 사기극을 끝낼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차갑고도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선희는 여전히 며느리 혜진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아들 철민이 떠다주는 물만 받아 마시고 있었죠. 철민은 그런 어머니 곁에서 살갑게 시중을 들며 효자 아들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위선적인 광경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앉아있는 거실 테이블로 다가가 밤새 복사해둔 서류 뭉치를 말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남편의 비밀 통장 거래 내역과 내연녀와의 동업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정말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꿈을 꾸고 계신 건지 어머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선희 여사는 이게 또 무슨 수작이냐는 듯 며느리를 쏘아보았지만 서류 위에 적힌 아들의 이름과 낯선 여자의 이름에 자신도 모르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철민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혜진이 그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어디다 손을 대? 당신 어머니께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아셔야지. 선희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빌라 매각, 창업 자금, 이혼 후 혼인 관계.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세상이 아들이라는 이름의 우주가 종이 한 장 위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팔려 했던 그 집이 사실은 아들이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살림을 차리기 위한 자금이었다는 사실. 아들의 눈물과 절망이 모두 자신을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사실. 선희 여사는 차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철민아, 이게 다 사실이냐? 내가 어미를 속인 것이냐? 철민은 사색이 된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 순간 선희 여사의 눈빛이 초점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아 하는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고 그대로 의자 뒤로 실신하듯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믿음이 무너지는 충격은 칠순 노인의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어머님. 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철민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했지만 그의 눈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의 의식을 확인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119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의식을 잃은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를 도왔고 아들 철민은 그 와중에도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와 통장 사본을 빼돌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혜진은 그런 철민의 손을 매섭게 쳐내며 증거 서류들을 자신의 품 안에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일말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멸과 분노만이 가득했죠. 시어머니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철민은 혜진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 서류만 없애주면 내가 다 정리하고 당신한테 평생 속죄하며 살게. 응. 하지만 혜진은 그의 애원을 싸늘하게 외면했습니다. 당신이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의 거짓말에 충격받아 쓰러지신 어머니야. 그리고 이제 와서 용서라니 너무 늦었어. 그 순간 혜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내연녀 김미영이었습니다. 철민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었죠.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 형님. 철민 씨는 옆에 있나요? 어머니 집은 어떻게 됐어요? 잘 팔렸대요? 아무것도 모른 채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그녀의 경박한 목소리에 철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그런 철민을 비웃듯 쳐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집 말이니? 아주 잘 됐어. 당신들 두 사람이 평생 구경도 못할 곳으로 가게 됐거든. 혜진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112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사기죄로 사람을 좀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제 남편 박철민과 그의 내연녀 김미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응급실 앞에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병원으로 달려왔던 내연녀 김미영과 넋이 나간 채 앉아있던 철민은 혜진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계약서, 통장 내역, 통화 녹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여보, 혜진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철민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까지 혜진의 이름을 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은 그의 추악한 탐욕이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혜진은 그 모든 광경을 아무런 감정도 없는 텅 빈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 선희는 며칠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의 충격적인 배신은 그녀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며느리 혜진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죠. 그녀는 병실 침대에 누워 묵묵히 자신의 수발을 드는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독한 것이라며 저주를 퍼부었던 바로 그 며느리가 결국 자신을 구하고 이 가정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에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놈은 나를 내다버리려 했는데 남의 집 귀한 딸인 내가 이 늙은이를 살렸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가. 혜진은 말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두 여자만이 남아있었죠. 선희 여사가 퇴원하던 날, 그녀는 혜진을 데리고 자신의 빌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장롱 깊숙한 곳, 자신이 평생을 간직해온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빌라의 집문서와 그녀의 인감이 들어있었습니다. 선희 여사는 그 집문서를 꺼내 며느리 혜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이 집안의 기둥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이 집을 지키려 했던 것도 나를 지키려 했던 것도 결국 너 하나뿐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제자리를 찾아야지.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 평생이 담긴 집인걸요. 제가 감히 어떻게. 선희는 그런 혜진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껍데기만 지키고 있었을 뿐, 이 집의 영혼을 지킨 것은 너다. 그러니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마땅해. 혜진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바로 그 집의 집문서가 이제는 자신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의 소유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헌신과 노력을 마침내 인정받았다는 증표이자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주는 새로운 삶의 주도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집문서를 가슴에 품고 자신을 향해 온화하게 미소 짓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원망과 오해로 가득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 이 집은 두 여자의 새로운 연대와 신뢰로 가득 찬 따뜻하고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추악한 배신, 그리고 그를 맹목적으로 감싸던 시어머니의 처절한 눈물. 과연 며느리는 이 무너진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한 이 가족의 운명, 그리고 통쾌한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